네,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정말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이죠. 대한민국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그 대통령 선거. 그 직전에 터져나온 한 사건에 숨겨진 내막이 드러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2021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했던 소위 조폭 뇌물 편지 사건입니다. 이 편지 한 통 때문에 거액의 뇌물이 오갔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엄청 났었죠. 네, 정말 큰 논란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사건 관련 최신 뉴스들 그리고 특히 국정감사 증언 자료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지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조작됐다는 건지 또 그 과학적 근거는 뭔지 그리고 이 사건 뒤에 혹시 감춰진 다른 이야기들은 없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게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자, 시간은 2021년 가을로 한번 가보죠. 대통령 선거가 정말 몇 달 안 남은 시점이었고요. 그때 또 소위 대장동 개발 의혹 때문에 정치권이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네, 맞아요. 온통 그 이야기였죠. 바로 그때 자신을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밝힌 박철민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자기가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직접 썼다는 편지를 공개한 거죠. 네, 그 편지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편지를 보면 박 씨의 동료 조직원이라는 장모 씨가 이재명 후보 측 인사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현금으로 약 10억 원을 전달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이런 문구였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액수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 편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순식간에 조폭과 결탁한 부패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확 씌워졌죠. 네,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했죠. 심지어 국정감사장에서는 박철민 씨가 줬다는 그 현금 다발 사진 있잖아요. 그게 등장하면서 논란에 완전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그 사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터넷에 그냥 떠돌던 사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진으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아, 그 사진도요? 네. 근데 당시에는 그 사진 한 장에 주는 임팩트가 엄청났죠. 그랬겠네요. 근데 사실 이 편지가 공개된 직후부터 좀 이상하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일부 언론 같은 데서는 내용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필체가 여러 사람 것이 섞인 것 아니냐? 이런 조작 의혹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3년 전 일이죠. 처음부터 의혹이 제기됐었군요. 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조작의 증거로 떠오른 게 바로 가필, 이가 덧쓰기의 흔적입니다. 최근 국정감사 관련 자료들을 보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특수한 장비로 편지를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원래 써있던 글씨 위에 다른 필체로 글자를 덧쓴 자국들, 이게 선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다른 필체로 덧썼다 그 말씀이시죠? 그냥 글씨를 잘못 써서 고쳐 쓴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용 자체를 바꾸거나 추가하려고 다른 사람이 개입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특히 그 결정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라던가 또 이재명 측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하고 직접 연결되는 문장들이 통째로 가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와, 그 핵심 문장들이 다 덧쓴 거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가필된 부분을 다 빼고 보잖아요. 그럼 편지의 원래 내용은 그냥 서로 안부 묻는 아주 평범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럼 내용은 완전 달라지는 거네요? 완전히 달라지죠. 심지어 조작하는 과정에서 필체를 좀 비슷하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펜이 잘 안 나와서 글씨가 이상하다 이런 식의 문맥상 전혀 필요 없는 변명 같은 문구까지 덧쓴 흔적도 발견됐어요. 이게 가필 흔적이 원각두력해서요. 사실 법과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육안으로도 이게 원래 글씨고 이게 덧쓴 거구나. 그 차이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 현금이라는 단어의 현자를 보면요. 원래 쓰인 여 모음 위에 다른 획을 막 덧칠해서 모양을 좀 어색하게 바꾼 흔적이 보이고요.
또 답장의 장자하고 시장의 장자를 비교해보면 자음, 즉, 모음, 받침 이응을 연결하는 방식이나 위치가 확연히 달라서 이거 다른 사람이 썼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죠. 편지 내용 팟찌네요 저작글전한겠던 거 정말 충격적인데 여기서 더 믿기 힘든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 정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편지의 필적 감정을 담당했던 곳이 대검칼청,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검찰기관이잖아요. 그 문서감정실의 주임 감정관이었던 분이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정말 파장이 크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 전직 주임 감정관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은 편지 감정 의뢰를 받고 비교적 이른 시점, 그러니까 한 20일 만에 문제의 편지에 명백한 가필, 즉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당연히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는 거죠. 과학적인 분석으로 조작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20일 만에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 왜 그 결과가 바로 발표되지 않은 거죠? 그 증언에 따르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지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데요. 상급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이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거나 심지어 내가 당신보다 경력이 더 많으니까 내 판단을 따르라. 뭐 이런 식의 이유를 대면서 감정 결과 채택을 계속 보류시켰다는 주장이에요. 경력이 더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결국 그래서 보통 한 20일이면 나올 수 있는 감정 결과가 무려 70일 넘게 지연된 거군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2022년 3월 8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일 바로 전날에야 회신이 되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70일 넘게 질질 끌다가 대선 하루 전날 나온 대검의 공식 회신 내용은 감정관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아주 애매모호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결론이었는데 이건 그 감정관이 처음에 내렸던 잠정 결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죠. 와, 과학적 분석 결과로는 조작 가능성 높음이라는 내부 결론이 있었는데 최종 결과는 판단 불가로 나가고 그 시점마저 대선 하루 전이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객관적이어야 할 과학적 증거 분석 과정에 뭔가 다른 요인이 개입했을 가능성,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핵심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문서 감정이라는 건 필적의 동일성 여부를 가려내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절차거든요. 증거의 진위를 판단하는 사법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런데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명백한 가필, 즉 조작의 흔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정치적인 이유나 다른 외부 요인 때문에 감정 결과 발표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최종적으로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작된 것으로 지목된 부분은 정확히 이재명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을 딱 만들어내는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원본 편지에는 없었던 내용이죠. 대검찰청의 그런 좀 애매한 결론 이후에 결국 다른 기관에서 이 편지에 대한 감정을 다시 했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 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우리가 흔히 국가수라고 부르죠. 거기서 다시 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수에서는 대검의 그 초기 잠정 결론과 마찬가지로 편지가 조작되었다는 명확한 감정 결과를 내놓았고요. 이 결과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국가수는 명확하게 조작이라고 봤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국가수사기관인 대검찰청 내부에서 증거 분석 결과가 어떤 이유에서든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의구심을 낳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증거 조작이나 은폐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이런 편지 조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정 결과 은폐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단순히 생각해도 대선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황상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감정 결과가 하필 대선 하루 전날 애매하게 발표된 점,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대선 국면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영하 변호사 있잖아요. 그 항소심 재판부 판결 내용을 보면 이런 의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장영하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 즉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명시하면서 유죄, 구체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 1심은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가볍게 보지 않은 거죠. 당시 대선 선거 결과 정말 역대급 초박빙 승부였지 않습니까? 득표율 차이가 불과 0.73%포인트, 표수로는 약 24만 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선 직전에 터져나온 이 조폭 뇌물 편지 조작 사건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정확히 계량할 순 없겠지만 결코 작지 않았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거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편지를 처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그 박철미 씨의 아버지가 당시 국민의힘 지역 당원협의회의 간부였다, 이런 사실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감정 결과를 묵살하거나 지연시킨 것으로 지목된 대검찰청의 당시 상급자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감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명의 유력 정치인에게 조폭연류 부패라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이미지를 더 씌운 셈입니다. 나중에 편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만들어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소위 악마화라고 부르는 그런 프레임이 일정 부분 성공했고 그 후유증이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또 한 가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편지 폭로와 그에 따른 의혹 제기는 당시에 거의 모든 언론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보도했잖아요. 네, 그랬죠. 연일 보도가 쏟아졌었죠. 그런데 이후에 편지가 조작되었다는 과학적 증거나 또 검찰 내부의 은폐 의혹 같은 이런 중요한 후속 사실들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거나 좀 뒤늦게 알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보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무엇보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은 진실 규명에 정말 최종 보루가 되어야 할 국가수사기관 내부에서 증거가 왜곡되거나 온폐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도 내부자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서 제기되었다는 점 아닐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는 과거에 큰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진실 왜곡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사법 시스템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신뢰의 문제죠. 특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허위정보 유포와 증거 조작, 그리고 이를 밝혀내야 할 기관의 신뢰성 문제가 결합된다면 그 위험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조폭 뇌물 편지가 공개돼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과학적 분석을 통해 뇌물 전달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덧쓰기, 즉 가필된 방식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네, 결정적인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이 조작 사실을 초기에 확인했던 대검찰청 내부 감정 결과가 당시 상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묵살되고 발표가 지연되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정을 통해 편지 조작 사실은 최종 확인되었고요. 편지 자체의 조작도 물론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만 저는 더 중대한 문제는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할 국가기관, 특히 검찰 내부에서 증거 분석 결과가 왜곡되거나 은폐될 수 있다는 의혹이 그것도 내부자의 증언을 통해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건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명백한 편지 위조의 과학적 증거와 함께 검찰 내부에서 그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난 이 사건을 되짚어볼 때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진실 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해야 할 우리 시스템에는 어떤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